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불황에도 잘 팔리는 명품 애플 이야기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애플 같은 회사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사학개미 대장주죠. 테슬라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회사인가? 테슬라는 말 그대로 니콜라 테슬라 교류 전기를 개발한 그죠? 우리 에디슨과 함께 라이벌을 이루었던 테슬라 이름을 딴 회사고요. 이제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고요. 전기차 매출이 95% 정도 되고 한 5% 정도가 이제 에너지 쪽에서 나옵니다. 태양광 이런 쪽. 태양광하고 뭐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회사고요. 지금 시총은 회사 시총은 1조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조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주가가 어제 저녁으로 주당 900불 돌파했다가 또 살짝 내려왔는데 대충 뭐 1조 달러가 지금 조금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화로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한화로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애플보다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근데 애플이 버는 이익에 비해서는 뭐 이 회사가 아직까지 이익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이요. 538억 달러. 그리고 영업이익은 65억 달러. 참 저는 격세지감인 게요. 테슬라가 항상 돈 못 버는 회사라고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갔죠. 참 이것만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2년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전망은요. 매출이 845억 달러. 영업이익은 한 140억 달러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익 전가율이 엄청나죠. 매출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익 전가율이 엄청나고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매년 50%씩 성장하겠다. 전기차를 매년 50%씩 늘려서 출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은요. 매출이 169억 달러. 영업이익은 24.6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이익률 굉장히 좋죠.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은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똑같죠.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영향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애플이 아이폰 13 때문에 굉장히 선방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상하이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실적을 냈던 거는요. 테슬라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가격 인상했기 때문에 자, 명품은요. 가격 인상해도 산다라는 게 애플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차량 가격 인상이 좀 이번 실적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들 아무래도 유가가 굉장히 지금 고공행진이다 보니까 에너지 비즈니스 이익률이 개선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6월 생산량이요. 6월부터 이제 락다운 해제됐잖아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게 또 이제 최근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요. 일론 머스크가 매년 50%씩 성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최소 한 48%는 상반기 대비해서 더 많이 생산해야 돼요. 그러면 최소 84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2170 배터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4680도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테슬라 최근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급등하고 있냐? 이 700불대에서 이게 순식간에 900불대로 올라왔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판가를 올린 거죠. 자, 이게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결국 Q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죠? 전기차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인플레가 완화돼야 되는데 최근에 다행히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안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BBB 법안이죠. 빌트 백 베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 사업이었는데 이게 존 맨친
자당이죠. 네. 상원 의원 때문에 굉장히 당초보다는 많이 다운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법안이 통과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모델 3는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3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상하이 공장 증설. 상하이 공장이 증설되고 있죠. 지금 캐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캐파가 원래는 연간 생산량이 한 80만 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간이. 근데 요번에 증설을 통해서 이게 한 108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요게 또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수혜주를 한번 봐야겠죠. 테슬라의 사실 직접적인 수혜주는요, 2차 전지하고 자율주행차 관련이겠죠. 자율주행차인데 사실은 뭐 카메라죠. 우리 국내에서는 카메라 쪽이죠.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을 기존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원래는 LG 이노텍이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삼성전기가 영업을 해서 테슬라 쪽에 이제 5천억 규모의 어떤 수주를 받아갖고 카메라 모듈 쪽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원통형을 씁니다. 배터리가. 그죠? 원통형을 쓰는데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원통형을 썼냐? 원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통형을 쓰던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독일 차 업체들이 다 원통형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벤츠, BMW, 네, BMW 같은 회사들도 네. 원통형을 다 쓸 수 있다. 원래는 독일 회사 같은 경우 각형 배터리 쪽하고 파우치 쪽을 많이 쓰다가 지금 원통형 쪽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원통형이 이게 셀2 팩이랑 셀2 셰시, 셀2 바디라고 그러죠. 뭐 셋이 이런데 유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통형을 좀 많이 변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통형이라는 거는 테슬라 초창기에는 1865 배터리를 썼죠. 이거는 노트북 PC에 쓰는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테슬라한테 맞게 배터리 개발해주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썼고, 약간 크기를 키워서 2170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4680 배터리 쓰는 거죠. 이게 2170 대비해서 4680이 한 5배 커집니다. 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4680 배터리 쪽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80 배터리 쪽 관련주를 보는 게 지금은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수혜주라고 보면. 자, 테슬라 수혜주에서 원통형을 제일 잘하는 국내 회사는 삼성 SDI죠. 삼성 SDI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열심히, 원래는 이 회사 같은 경우 파우치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원통형 쪽으로 다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양극재도 NCM 계열에서 LFP로 많이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사실은 이제 4680 배터리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심인 회사다. 그리고 뭐 각형이 원래는 메인이긴 한데 원통형 쪽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투자한다면 원통형 쪽으로 좀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에는 각형인지 파우치인지 뭐 어디로 갈지 방향성을 알 수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 같은 경우는 파우치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원통형으로 가는 게 약간은 불편한 상황인데, SDI는 오히려 지금부터 심플한 거죠. 원통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있는 회사는 LNF죠. 양극재 업체인데요. NCMA 가지고 여기 이제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테슬라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은 카메라 쪽으로 열심히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AP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좀 잘해야 되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7나노 공정으로 테슬라 AP 쪽을 잘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좀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이제 후공정 쪽을 받은 회사를 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오픈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후공정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쪽으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장비 쪽으로는 코윈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도 있고요. 동박 쪽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첨가제는요, 첨부하고 전해액 쪽은 전해액하고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재료. 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원통형이든 파우치든 각향이든 어떻게 가든 간에 이런 전해액 첨가제나 실리콘 음극재나 동박은 다 써야 되는 거고, 그죠? 이쪽은 이제 원통형하고 그리고 LFP 쪽으로 이제 기술이 있는 장비 회사죠. 네, 장비.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수혜는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 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차빵빵님이 남겨주셨어요. 반도체 가격이 20% 떨어진다고,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반도체 투자해야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랬죠.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지금 D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D램 고정거래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가 조정이 좀 거칠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경기의 기초 원자재다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을, 경기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요, 경기가 여기가 정점이잖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바닥에 오면요, 바닥에 오면 주가는 이미 반등해요. 주가는 반등해요. 그래서 요 사이클이 이게 경기고 이제 주가라 그러면요, 중요한 게 우리나라 증시는요, 한국 증시는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광부들이 채굴 작업하러 갈 때 카나리아를 가져갑니다. 얘가 가스에 제일 민감하니까 얘가 죽으면 위험하다 보니 빨리 나가야겠죠. 자, 한국 증시는 탄광 속 카나리아인데 한국 증시의 카나리아가 반도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세계 경기를 선반영하고요, 한국 증시를 선반영하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무역 수지가요, 3개월 연속인가? 4개월인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도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 세트 산업이 뭔가 이상한 거고, 세트 산업이 이상한 거는 소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소비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막 지금 최악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뉴스 보고. 지금 막 뉴스 보면 반도체가 최악이니까, 그러면 막 최악인 바닥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실적이 엄청 좋을 때, 예전에 SK하이닉스 PER이 4배 막 이런 수준일 때, 2018년? 이때가 거의 주가 바닥이었습니다. PER이 4배인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주가가. 그런데 19년도에는요, 실적이 엉망인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 타이밍 잘 이렇게 계산해서 하실 거면 이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 자신 없으시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세요. 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재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이거는 뭐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타이밍 잡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 또 다이나믹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타이밍을 잡고 투자를 한다는 게, 아마 반도체 업황이 바닥일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떠 있을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염두에 두시면서, 네. 뭐 그 타이밍 자기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잘 못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